네, 안녕하세요. 해커스 한국사 안지영입니다. 해커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심화편 학원 교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근대 파트 부분에 문제풀이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근대 시기하고 구국운동이 같이 나오는 파트가 되겠는데 이 시기에 문제가 지금 저희가 아까 범위가 많았어요. 이모군란에 이어서 이모군란부터 대한제국이 선포되는 과정까지의 문제인데 이 물리적인 기간은 그렇게 길지가 않지만 굉장히 촘촘하게 여러 사건과 개혁 운동들이 진행됐었던 이 시기입니다. 그래서 가장 어렵기도 하고 이게 연도를 암기하는 것도 어렵고 같은 연도에 여러 가지 사건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의 앞뒤 관계하고 원인 결과를 기억해 주시는 거를 조금 더 강조해 드리고 싶고, 자, 1번부터 기출문제 어떻게 나왔는지 문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1번 먼저 볼게요. 밑줄근 이 사건의 영향으로 옳은 것은, 이 사건이 뭔지 알 수 있는 자료가 나와 있겠죠? 이하응, 흥선대원군 이하응에 대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보정성성으로 이송하여 청와도의 옛 관서에 거주시키도록 한다. 오가는 서신 일체는 밀봉할 수 없으며 간수위원회 검열을 거쳐서 보내야 한다. 밀봉되었거나 한글로 된 서신은 위원이 반송한다. 어떤 규정 같아요. 밑에 해설을 보니까 청나라로 끌려간 흥선대원군을 감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규정의 일부라고 합니다. 흥선대원군이 청나라에 끌려간 적이 한번 있었죠. 개화 정책에 대한 불만과 구식군인에 대한 차별 대우로 일어났었던 이 사건을 진압하기 위해서 청나라가 그 책임을 물어서 흥선대원군을 납치해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이모군란입니다. 여기 보면 구식 군인에 대한 차별 대우로 결정적인 힌트가 나와 있죠. 지금 이 사건은 1882년에 일어났었던 이모군란입니다. 이모군란. 그럼 이모군란의 영향으로 옳은 것을 골라주면 되겠네요. 삼정이정청이 설치되었다. 삼정의 문란을 바로잡는 관청입니다. 이거는 이모군란이랑 관계가 없죠. 이거는 더 앞선 시기에 있었던 임술농민봉기와 관련돼 있습니다. 무려 철종 시기의 일이네요. 아닙니다. 어제연 부대가 광성보에서 항전하였다. 어제연 부대가 항전한 이 사건, 이거는 신미양요입니다. 1871년에 신미양요네요. 신미양요. 니까 해당 사항이 없고, 종로와 전국 각지에 척화비가 세워졌다. 우리는 서양 세력과 화친하지 않는다. 이것도 신미양요 이후에 벌어진 일이죠.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 체결되었다. 다소 이름이 복잡하긴 하지만, 자, 이 사건을 진압하는 데 도움을 준 나라가 청나라라는 데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청나라가 도와주고 나서 세상의 모든 지금 역사적인 사건은 전부 다 기브 앤 테이크가 돼요. 어떤 사건을 해결하는데 누가 도움을 주었다? 공짜가 아니겠죠. 이것으로 말미암아 청나라가 취한 게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이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입니다. 이전까지는 청나라 상인이 개항장에서만 활동할 수가 있었다면 이제는 이 조약으로 인해서 이거의 새로운 체결로 인해서 안쪽까지 들어가서 상업 활동을 할 수가 있게 되겠고, 그럼 우리나라 상인들이 크게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도움을 받았으니까 요거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이모군란 이후에 우리가 청나라와 체결한 무역 장정입니다. 4번을 답으로 꼽을 수 있겠네요. 일본 군함 운요호가 영종도를 공격하였다. 이거 운요호 사건이죠. 1875년에 있었던 운요호 사건이고, 이것으로 인해서 강화도 조약이 그 다음 해에 체결이 되는 겁니다. 요거는 관계가 없고, 자, 2번 볼게요. 다음 상황이 나타난 배경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요즘은 공주와 전주에도 장이 열리면 청나라 상인들이 막 들어온대. 그렇대. 청상인들한테 상권을 빼앗긴 우리 상인들이 되게 많대. 방금 위에서 봤었던 조청 그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라고 하는 새롭게 체결한 요 무역 장정 때문에 요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게 일어난 배경이 된다라면 아무래도 이모군란과 그 이후에 맺어진 조약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제일 적절한 거 골라볼게요.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설립되는 과정을 정리한다. 동양척식 주식회사는 조금 더 후반부에 나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영향력을 확장해 나가면서 바로 직전에 만드는 거죠. 우리나라 땅과 곡식을 빼앗기 위해서 만드는 게 동양척식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1900년대가 넘어가야 됩니다. 회사 설립을 신고제로 변경한 목적을 살펴본다.
이건 완전히 일제강점기로 넘어간 시점인데 1920년대가 돼야 나오는 부분이므로 이것도 맞는 얘기가 아니고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한 이유는 을미사변 때문이었죠. 이모군란 때문이 아니고 시기적으로도 맞지가 않고요. 이모군란의 결과로 체결된 협정, 우리가 아까 위에서 봤었던 어떤 무역장정의 내용 때문에 내지 안쪽으로 들어올 수가 있게 되었다라고 봤었죠. 요게 또 영향이 맞겠네요. 배경이 되는 탐구활동은 4번이 되겠습니다. 구백동어가 제일은행권으로 교환된 시기는 요것도 1900년대로 넘어가야 됩니다. 넘어가야 되죠. 재정간섭을 일본이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청나라 얘기도 아닙니다. 자, 정답 4번. 3번 문제로 올라가겠습니다. 가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개화당, 새로운 세상을 꿈꾸다. 일단 개화당에서 힌트가 벌써 나왔어요. 개화당. 근대적인 개혁을 추구했었던 이 사건을 다큐멘터리 형식의 동영상으로 제작해서 그 역사적인 의미를 살펴보려고 한다. 박규수, 우정총국, 일본으로 망명하는 거사 실패. 이거는 1884년에 있었던 갑신정변입니다. 자, 갑신정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찾아볼게요. 김옥균과 박영효가 주도하였다. 이들이 대표적인 개화당이죠. 답이 바로 앞쪽에 나오네요. 1번입니다. 정답 우선 1번이고요. 김기수를 수신사로 일본에 파견한 거는 한참 옛날이죠. 1876년입니다. 강화도 조약을 맺고 나서 일본에 보내는 사절단을 수신사라고 했었죠. 1차 수신사로 갔던 사람이 김기수입니다. 1876년. 9번 신참에 입각한 개혁을 추진한 거는 고종의 광무개혁입니다. 광무개혁. 그러면 이거는 대한제국 시기로 넘어가네요. 개화정책을 총괄하는 통리기무아문을 설치하였다. 이것도 강화도 조약 이후에 했었던 이 초기 개화정책의 일부입니다. 초기 개화정책. 그리고 5번 개혁의 기본 방향을 제시한 홍범 14조를 반포하였다. 이거는 갑오개혁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중에서도 2차 갑오개혁까지 넘어가야 되는 문제네요. 네, 정답은 갑신정변 설명 1번으로 찾았습니다. 자, 4번. 다음 상황 이후에 전개된 사실, 이거 뒤에 벌어지는 거를 찾는 거네요. 뒤쪽에. 17일에 홍참판이 우정총국에서 개국연회를 열었다. 그동안 화재가 발생했다. 민참판은 양해를 구한 뒤 화재 진압을 돕기 위해서 밖으로 나갔다. 바깥에는 연회에 참석한 일본 공사를 호위하기 위해 온 일본 병사들이 두 줄로 늘어서 있었고 그는 그들을 지나쳤다. 민참판은 양쪽에서 공격을 받았고 몸 여러 군데에 자상을 입었다. 우정총국이란 내용이 나오네요. 네, 이 사건은 이 위와 마찬가지로 갑신정변 당일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갑신정변이 발발하고 나서의 모습이 뭐냐를 찾아주면 되겠죠. 신식군대인 별기군이 폐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건 이 사건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거 이전이죠. 1882년에 갑신정변이 터지기 2년 전에 있었던 이모군란 때 이모군란이 발생하고 나서 별기군이 폐지가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갑신정변 직전이네요. 김기수를 수신사로 일본에 파견한 건 위에도 잠깐 나왔었죠. 이건 1876년에 강화도 조약을 맺은 직후에 일본에 보낸 사신입니다. 이항로와 기정진이 이 대표적인 유생이네요. 척화주전론을 주장하였다. 우리는 화친하지 않고 싸웁니다. 이거 1860년대 일입니다. 우리는 이 서양 사람들하고 소통하지 않는다라는 걸로 지금 나온 거죠. 왕비가 궁궐을 빠져나가 장호원으로 피신하였다. 요 궁궐을 나와서 피난 간 적이 있었죠. 이거 이모군란 때 사건입니다. 갑신정변 이전이기 때문에 시기가 맞지 않죠. 개화당 정부가 수립되고 개혁정강이 발표되죠. 요 우정총국 연회가 벌어진 직후에 바로 개혁정강 발표, 개화당 정부가 만들어집니다. 비록 3일밖에 유지가 되지 못했지만 그러면 이 문제의 정답은 5번으로 찾을 수 있겠습니다. 자, 뒷장 넘겨서 5번 볼게요. 밑줄근 이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른 것은 전라남도 여수시 산삼면 거문리래요. 거문, 영국군의 묘인데 거문리에 있대요. 영국이 함대를 보내 조선의 영토를 불법으로 점령했던 이 사건, 거문도 사건입니다. 왜 생뚱맞게 갑자기 우리나라 남해 쪽에 있는 전남해 여수에 있는 섬을 점령을 했던 것인가? 우리나라의 중요한 사건이 몇 개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모군란과 갑신정변이 일어나고 나서 우리나라 내부에서 청나라의 영향력이 너무 세지죠. 청의 영향이 너무 세지고 우리도 이 청의 내정 간섭이 부담스러워요.
그 청나라를 대항하기 위해서 우리가 새롭게 찾았던 세력이 러시아입니다. 그래서 러시아와 친교를 맺는 그 과정에서 러시아가 조선 안쪽으로 너무 내려오는 것을, 남하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했었던, 이걸 러시아의 행보를 예의주시했었던 영국이 이제 러시아의 남하를 견제하면서 난데없이 거문도를 점령했었던 사건입니다. 그러면 시기적으로 이모군란 발발하고 갑신정변 발발하고 나서 그 뒤시기인데 청일전쟁은 일어나기 이전 시기로 넘어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찾아본다면 다 시기로 특정을 할 수가 있겠네요. 1800년도상으로 따지면 85년도의 일입니다. 거문도를 점령을 해서 러시아 세력을 누르려고 많이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나서 청일전쟁으로 인해서 이들의 세력 균형이 완전히 깨지고 일본으로 세력이 넘어가게 되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이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모군란 직후 갑신정변까지 다 지나고 나서 우리가 추진했었던 정책의 일부에서 영국이 좀 부담스러움을 느낀 거죠. 그래서 러시아 남하를 막는다는 목적으로 이 거문도를 점령했었던 1885년, 그리고 한 2년 정도밖에 점령하지 않았어요. 85년부터 87년까지만 여기를 점령을 합니다. 그때에 이 흔적이 요만큼 남아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냥 가배로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는 영국 군대가 강제 점령을 하긴 했지만 실제로 거문도에 있었던 주민이라던가 인근 주민들은 영국인들을 별로 싫어하지 않았다 그래요. 굉장히 젠틀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다라는 이런 기록들이 추가적으로 나온 것들이 있습니다. 2년간의 이제 거문도 점령 사건, 시기적으로 다에 해당하는 3번으로 답을 찾고요. 6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동학농민운동 새로운 세상을 꿈꾸다. 자, 기획 의도를 보겠습니다. 19세기 말 제폭구민, 폭정으로부터 사람을 구하고 보국안민, 나라를 지키고 이제 평화롭게 한다, 사람들을. 이런 거를 기치로 일어난 동학농민운동의 전개 과정을 발생 순서대로 제작을 해보자 라고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파괴되는 만석보. 이거 1차일까요? 2차일까요? 동학농민운동 2번이었죠? 2번이 나오는데, 자, 지금 3회차 보니까 전주성을 점령하고 정부와 전주화약을 체결하는 농민군. 네, 이거는 1차 동학농민운동에 해당하는 거였습니다. 자, 요 시기에 무슨 일이 있어서 전주화약을 체결하는 건지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만석보를 파괴하고 농민군대가 이제 봉기를 해요. 그러면서 전주성으로 점점 오겠죠? 올라오는 과정입니다. 전라도 순창에서 체포되는 거는 2차 동학농민운동이 실패하고 나서니까 시기적으로 맞지 않네요. 황토현 전투에서 승리하는 농민군. 그렇죠? 황토현 전투에서 승리를 하고 계속해서 승전보를 울리다가 전주성까지 점령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계속해서 승전보를 울리는 장면이 이 가에 들어가야 됩니다. 우선 답은 2번이고, 공주 우금치에서 패배하는 농민군은 2차 동학농민운동이기 때문에 이거보다 뒷시기에 나옵니다. 논산에서 연합하는 남접과 북접 부대, 두 번째로 일어났었던 동학농민운동의 시작점입니다. 이것도 뒷시기고요. 무력을 동원해서 경복궁을 점령하는 일본군, 전주화약 이후입니다. 바로 직후에 무력으로 얘네가 경복궁을 점령하기 때문에 우리가 군대를 해산시키지 않고 다시 한번 모여서 2차 운동을 벌였던 거죠. 정답 2번이고. 자, 7번 문제 볼게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894년 녹두꽃이 피고 지다 동학농민운동입니다. 1부 고부민난이 일어나다. 가장 맨 처음 사건이네요. 2부 전주성을 점령하다. 이게 1차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가장 첫 번째 사건이고요. 이게 제대로 수습되지 않아서 결국 전국 단위로 확장이 됐던 거죠. 그리고 전주성을 점령하고 전주화약을 맺고 1차 동학농민운동이 이렇게 마무리되는가 싶었지만 2차 운동이 벌어지게 되고 그 2차 운동의 마지막에 공주 우금치에서 이 2차 농민군이 패배하게 되는 장면으로 끝납니다. 그러면 요 시기에 들어가는 걸로 가장 적절한 거 뭐냐? 시기적으로 맞는 거 볼게요. 남북접이 논산에서 집결한다. 2차로 일어나고 난 다음에 남접과 북접이 모여서 군대를 이루죠. 그리고 나서 싸우는 게 공주 우금치입니다. 순서상으로는 이게 가장 적당하겠네요. 나머지가 해당 사항이 없는지 마저 확인해 볼게요. 황토현 전투에서 승리를 하는 거는 전주성 점령하기 전입니다. 해당 사항 없죠? 백산에서 모여서 4대 강령을 선포하는 것도 고부밀란과 전주성 점령 사이입니다. 이것도 아니네요. 최시영이 동학의 2대 교주가 되는 거는 고부밀란이 일어나기도 이전이죠. 이건 교주의 어떤 등극에 관련된 문제고 이 동학난 이전입니다.
교조 신원을 요구하는 삼례 집회가 열린다. 교조 신원 운동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동학농민운동과는 지금은 관계가 없죠. 이 동학농민운동은 실제로 농민 생활의 힘겨움과 그리고 외세의 침략에 대항하는 의미로 일어난 운동이기 때문에 요건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차 동학농민운동이 시작되는 과정에서 남접과 북접이 논산에서 모이고 인근의 우금치에서 연결되는 요 사이. 그래서 가에 들어가는 건 1번으로 잡을 수 있겠습니다. 1번 정답. 8번 문제. 밑줄군 개혁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번에 옳지 않은 것을 골라주시는 문제예요. 얼마 전에 정부가 교정청을 폐지하고 군국기무처를 설치해서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했다는군. 자, 군국기무처가 힌트입니다. 군국기무처. 이거는 1차 어떤 개혁이 운영되기 위해서 만들어진 관청인데 갑오개혁을 위해서 이때 갑오개혁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2차 동학농민운동이 실패하고 나서 우리나라의 내정 간섭으로 쑥 들어온 일본이 내각을 형성을 하죠. 김홍집을 중심으로 내각을 만들고 이 군국기무처를 설치를 해서 갑오개혁이라는 걸 진행을 합니다. 요거는 1차 갑오개혁이죠. 1차. 자, 1차 갑오개혁 때 나온 내용 중에 하나가 나옵니다. 은본위제 채택을 포함한 여러 안건들을 여기서 처리했다라고 들었네. 군국기무처라고 하는 관청이 갑오개혁이라고 하는 걸 추진하기 위해서 처음 설치됐었던 관청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일본의 내정 간섭도 다수가 들어가 있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전에 동학농민운동에서 요구됐었던 거,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가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같이 이 갑오개혁에서 해결을 하려고 시도를 하게 됩니다. 자, 1차 갑오개혁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겁니다. 첫 번째 갑오개혁 때 대대적으로 폐해라고 생각되는 게 거의 사실 다 없어졌어요. 대표적으로 과거제가 있습니다. 과거제도 없애고 능력 위주로 등용하자. 연좌제 없앱니다. 공사노비법 드디어 없어지고요. 과부의 재가도 허용을 합니다. 건양이라는 연호를 채택하는 거, 양으로 나아간다. 태양력을 쓰기 시작하죠. 이거는 갑오개혁 1차가 아니고 을미개혁에서 을미년에 을미개혁 때 일어나는 대표적인 개혁의 내용입니다. 혼자서 껴있는 을미개혁의 내용 5번으로 답 찾고요. 자, 뒤쪽에 9번 보겠습니다. 밑줄군 개혁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김홍집과 박영효를 중심으로 구성된 내각에서 여러 개혁을 추진한다는군. 여기서 힌트는 이 내각이 김홍집과 박영효 두 사람으로 이루어진 내각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2차 갑오개혁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2차 갑오개혁. 수령의 권한을 축소시키고 재판소를 설치했다고 들었네. 대표적인 게 하나 또 나와 있죠. 그럼 우리가 찾는 거는 2차 갑오개혁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갑오개혁은 맞는데 우리가 찾는 건 2차예요. 찾아볼게요. 옳은 거. 원수부를 설치하였다. 이거는 국가 원수할 때 그 원수죠. 이건 대한제국으로 넘어가서 광무개혁 때 하는 거고, 기기창을 설립하였다. 이거 한참 이전 일이죠. 영선사를 초기 개화 시기에 영선사 파견해서 그 영선사에서 이 기기국에서 보고 들은 거를 가지고 와서 기기창을 설치하는 거니까 시기적으로 한참 앞서 있어요. 공사노비법을 혁파하는 거는 1차 갑오개혁 때 한 거고, 태양력을 공식적으로 채택한 거는 을미개혁 때 한 겁니다. 한성사범학교 관제를 반포하였다. 네, 이게 2차 갑오개혁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교육입국조서라는 거를 발표를 하죠. 고종이. 근대적인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조서로 발표를 한 건데, 그러면 학교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제도를 만들고. 그러려면 그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선생님을 육성하는 학교도 필요하겠죠. 그런 학교로 한성 사범학교 관제를 반포를 하고 실제로 사범학교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5번 답으로 찾고요. 10번. 다음 사건 이후에 추진된 개혁의 내용으로 옳은 거. 일본군의 엄호 속에 사복 차림의 일본인들이 건청궁으로 침입하였다. 힌트죠. 건청궁, 경복궁 안쪽에 있는, 경복궁의 가장 뒤쪽에 있는 궁입니다. 궁 속의 궁이죠. 향원정 뒤쪽에. 이들은 왕과 왕후의 처소로 달려가 몇 명은 왕과 왕태자의 측근들을 붙잡았고 다른 자들은 왕후의 침실로 향했다. 폭도들이 달려들자 국내부 대신은 왕후를 보호하기 위해 두 팔을 벌려 앞을 가로막아 섰다. 근데 그대로 팔이 잘리게 되어 의녀가 나서서 손수건으로 죽은 왕후의 얼굴을 덮어주었다. 이 사건에 대한 묘사는 누군가의 기록을 지금 가지고 온 것인데, 왕비가 궁궐 안에서 살해당하는 사건,
을미사변을 지금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을미사변 이후에 추진된 개혁의 내용으로 옳은 것을 골라볼게요. 과거제를 폐지했다. 이거는 1차 가보개혁입니다. 사실 을미사변 이후에 추진된 개혁이라고 하면 일단 을미개혁을 먼저 머릿속에 떠올려 주시면 되는데 과거제 폐지하는 거 이거는 1차 가보개혁에 대한 내용이고 이 사건의 이전이에요. 이 사건의 1년 전입니다. 그래서 시기가 안 맞죠? 태양력을 시행했다. 이게 대표적인 을미개혁의 내용입니다. 우선 2번 체크하고 유경공원이 설립되는 거는 초기 개화 정책이어서 이거보다 더 이전의 일입니다. 을미사변 이전의 일이고요. 공사노비법을 혁파하는 거 1번과 마찬가지로 1차 가보개혁되고 통리기무 아문을 설치하는 거 더 이전으로 초기 개화 정책의 일부였습니다. 그래서 을미개혁에 해당하는 것으로 태양력 시행 2번으로 답 찾을 수 있겠네요. 자, 11번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나타난 사건이 발생한 배경으로 옳은 것은 자, 고무라라고 하는 일본국 변리공사가 일본국 외무대신한테 보내는 어떤 내용입니다. 지난 11일 새벽 대군주는 급히 외국 공사관에 피신해야 한다는 거짓 밀고를 받았음. 여기서 말하는 대군주는 고종입니다. 외국 공사관에 피신해야 한다는 거짓 밀고를 받았다. 대군주는 몹시 두려워해서 마침내 왕태자와 함께 궁녀들이 타는 가마를 타고 경계의 허술함을 틈타 밖으로 나와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이어하였으나 조금도 이를 저지하는 사람이 없었다. 네, 이거는 을미사변 이후에 왕이 경복궁을 탈출하는 아관 파천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아관 파천이 발생한 배경으로 옳은 걸 고르는 거죠. 이거 을미사변 때문에 일어나는 거잖아요. 답이 쉽게 1번에 나와 있네요. 1번입니다. 원수부가 설치되는 거는 아관 파천 이후에 대한제국 성립 이후입니다. 광무개혁이니까. 러일 전쟁이 발발하는 것도 이거는 1904년 5년의 일이니까 훨씬 더 뒤쪽이죠. 한일 신협약이 체결되는 것도 한참 뒤쪽의 일입니다. 대한제국 시기예요. 용안포 사건이 발생한다. 이것도 대한제국 시기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전부 시기가 뒤로 넘어가 있고 배경이 되는 건 을미사변입니다. 을미사변과 아관파천은 서로 아주 연결이 깊은 사건이죠. 이렇게 전후 관계를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정답 1번이고. 자, 12번. 가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서울 주재 프랑스 공사가 프랑스 외무부 장관한테 이번에는 보내는 문서입니다. 서울에서 러시아 교관들과 재정 고문의 체류를 반대하는 움직임이 점점 세지고 있습니다. 이를 주도하는 가단체에 따라서 전 국민이 같은 입장을 취하였고 길거리에서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약 8,000명이 대로에 모여서 이 내용을 얘기를 하고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장면 만민공동회, 관민공동회 이런 거 머릿속에 떠오르시죠? 이런 걸 운영했었던 민중토론을 이끌었던 단체는 독립협회입니다. 자, 독립협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줄게요. 만세보를 발행해서 민중계몽에 힘썼다. 만세보는 천도교에서 발행한 겁니다. 천도교, 만세보. 이건 천도교이기 때문에 아니고요. 천도교 기관지예요. 만세보. 자, 일본의 황무지 개관권 요구를 저지하였다. 이거를 한 단체는 보안회라고 있습니다. 보안회. 중추원 개편을 통한 의회 설립을 추진하였다. 네, 요게 독립협회에서 진행한 활동 중에 하나입니다. 나중에 요게 잘못되게 오해를 빚어내게 되면서 또 협회가 해산되게 되기도 하죠. 독립운동 자금 마련을 위해서 독립공채를 발행한 거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입니다. 이건 대한민국 임정의 활동이고요. 대성학교와 오산학교를 설립해서 인재를 양성하는 거는 신민회가 하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독립협회의 활동으로 3번으로 보겠습니다. 보통은 독립협회가 독립신문이나 만민공동회, 관민공동회 얘기만 나오는데 이 중추원의 개편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의회 설립을 추진했다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 특징으로 잡힙니다. 요거 머릿속에 넣어주시고 12번 문제 풀어보고요. 마지막 장 보겠습니다. 13번. 가단체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11월 4일 밤 조병식 등은 건의소청 및 도약소의 잡배들로 하여금 광화문 밖에 내국조방 및 큰 길가에 익명서를 붙이도록 했다. 익명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익명서. 이 단체가 11월 5일 본관에서 대회를 열고 박정량을 대통령으로, 윤치호를 부통령으로, 이상재를 내부 대신으로 블라블라 임명해서 나라의 체제를 공화정으로 바꾸려고 한다라고 하는 익명서 사건입니다.
요 사건 때문에 가 단체가 해산되는 운명을 사실은 맞이하게 되는 거죠. 네, 요 단체는 독립협회입니다. 독립협회의 활동으로 옳은 거 골라볼게요. 황무지 개간권 요구를 저지하는 거는 보안회가 하는 겁니다. 보안회. 러시아의 저령도 조차 요구에 반대하였다. 요거 했죠. 러시아의 저령도 조차 요구 반대하는 이권 수호 운동에 독립협회가 많은 참여를 합니다. 한러은행 우리나라에서 없애고 하는 이런 활동도 많이 하죠. 이권 수호 활동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선 답은 2번이고요. 그중에 강제 퇴위 반대 운동을 전개하는 거는 대한자강회라고 하는 단체에서 하는 겁니다. 대한자강회. 계몽서적 출판을 위해서 태극서관을 설립하는 거는 신민회에서 하는 겁니다. 신민회. 일본에게 진 빚을 갚자고 하는 국채보상운동을 주도하는 거는 그냥 이름이 그대로예요. 국채보상기성회라고 하는 단체가 있어서 여기에서 이걸 주도를 하죠. 전부 다 이때에 중요한 활동을 했지만 이 독립협회 활동으로 만든 거는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4번. 가와 나 사이의 시기에, 어려운 문제네요. 요 사이의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천지의 고하는 제사를 지냈다. 왕태자가 배참하였다. 예를 마치는 의정부 의정 심순택이 백관을 거느린 채 무릎을 꿇고 아뢰기를 제례를 마쳤으므로 황제의 자리에 오르소서. 임금은 사양하다가 옥세를 받고 황제의 자리에 올랐다. 네, 고종의 등극입니다. 황제가 되는 장면이네요. 대한제국의 황제로 즉위식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럼 이거는 연도상으로 1897년에 대한제국을 선포하는 이 즉위식 장면인 것 같아요. 황구단에서. 자, 나를 볼게요. 이제 본소에서 대한국 국제를 잘 상의하고 확정해서 보고하라는 조칙을 받들어서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국 국제라는 걸 반포를 합니다. 대한국 국제라고 하는 거를 이거를 법안을 정리해서 발표를 하는 거는 대한제국을 수립하고 나서 2년 정도 있다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거 연도상으로 1899년인데 연도를 외워주면 참 좋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걸 모르실 수 있잖아요. 일단 대한제국이 성립이 되고 여기에 개혁이 추진되고 있다 정도만 파악을 우선 해주시고 이 사이를 지금 골라볼게요. 영화 아리랑을 관람하는 교사. 영화 아리랑 자체가 1920년대 그 문화통치 시기에 나오는 거예요. 정확히는 1926년이고요. 연도가 하나도 맞지 않죠. 사이로. 일단은 대한제국이 완전히 망하고 일제강점기로 넘어가는 시점이니까 이건 사이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관민공동회에서 연설하는 백정. 이게 답인데 처음에 독립협회가 만들어지고 나서 만민공동회를 해요. 만민공동회를 하다가 대한제국이 선포되고 나면 관민공동회로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그 관민공동회 장면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관리들이 이것도 목격을 하고 보고서 실제로 법안으로 쓸만한 걸 채택을 하기도 하고 그런 활동이 이어지게 되는 거죠. 사실상 관민공동회는 대한제국이 수립되고 나서 성격이 조금 더 만민공동회에서 발전해서 관민공동회가 되기 때문에 연도상으로 실제로도 딱 1년 차이로 사이에 딱 낀게 있습니다. 요거 우선 2번으로 정답을 찾아주시고 나머지 왜 답이 아닌지 볼게요. 유경공원에서 영어를 배우는 학생. 유경공원은 초기 개화 정책의 일부여서 이 독립협회가 만들어지기 전 그리고 여기 대한제국이 선포되기 이전입니다. 가해 이전 시기에 1886년에 만들어지는 학교였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사이에 들어올 수가 없죠. 경부선 기차를 타고 부산으로 가는 기자. 경부선 기차 자체가 이제 1905년 이제 완전히 대한제국 좀 끄트머리 부분에 여기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대한제국 만들어지고 나서 이후 부분에 나오는 거예요. 경부선 기차가 경부선 철로가 언제 놓이느냐 여기에 대한 문제인데 1900년대가 넘어가야 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요거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나의 뒤에 나와야 되죠. 근의회가 주최한 강연회에 참석하는 노동자. 자, 근의회라고 하는 단체 요거 1920년대에 생기는 단체입니다. 나의 뒤쪽으로 넘어가야겠죠. 1927년에 생기는 단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 사이에 낄 수 있는 것은 독립협회 활동에서 대한제국과 맞물려서 나오는 활동 이 관민공동회가 묘사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5번 볼게요. 15번. 가시기에 실시된 정책으로 옳은 것은 옳은 거. 이 어지는 황룡포를 입은 고종의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본래 조선은 홍룡포, 붉은색을 입었는데 고종은 황룡포를 입고 황제 즉위식을 올린 후에 새로운 국호인 이것을 선포하였습니다. 대한제국이죠.
네, 대한제국 시기에 실시된 정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볼게요. 이범윤을 간도관리사로 임명하였다. 1번에 바로 답이 나오네요. 1번이네요. 대한제국에서 한 거. 그리고 칙령을 내려서 독도에 대한 어떤 내용도 정리하기도 했었죠. 같이 기억해 주시고 김윤식을 청해에 영선사로 파견하였다. 이거 초기 개화 정책입니다. 대한제국에 수립되기 이전이에요. 건양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였다. 양으로 나아간다. 그리고 태양력 채택하는 거는 을미개혁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한제국 이전이죠. 행정기구를 6조에서 8아문으로 개편하였다. 이거는 1차 갑오개혁 때 하는 일입니다. 1차 갑오개혁. 공사노비법을 혁파하고 과거제를 폐지했다. 똑같죠? 1차 갑오개혁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찾을 수 있고, 자, 마지막 16번. 가시기에 실시된 정책으로 옳은 것은 이것은 고종의 국호를 가로 고치고 새로운 연호를 선포한 이후에 만들어진 여권입니다. 이 여권이 발행된 이 시기에는 황제 직속의 원수부가 일단 이 새로운 연호가 나오고 이 내용이 나오면 각종 개혁이 실시되었다. 이거 대한제국이죠. 대한제국 때 실시되는 각종 개혁입니다. 이 연호를 쓰는 이 개혁이죠. 광무개혁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광무개혁에 들어가는 거, 그 내용을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양전 사업을 실시하고 지게를 발급하였다. 이것도 첫 번째 바로 정답이 나오네요. 땅을 조사를 하고 근대적인 땅 문서 만드는 작업을 합니다. 그게 지게 발급인데 러일 전쟁 터질 때까지 계속 발급이 됐었습니다. 자, 우선 정답 1번이고 방문국을 설치하고 한성순보를 발행하였다. 이거 신문 발행인데 초창기 개화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요거 공사노비법을 혁파하고 과거제를 폐지하는 거 제1차 갑오개혁이죠. 그러니까 대한제국 이전이에요. 지금 다. 지방행정구역을 8도에서 23부로 개편하였다. 이거 2차 갑오개혁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개혁의 방향을 제시한 홍범 14조를 반포하였다. 이것도 2차 갑오개혁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광무개혁 시기, 이 대한제국 시기의 광무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됐던 거 양전사업의 실시와 지게 발급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문제를 쭉 보시면 연도가 너무 촘촘하죠. 그리고 심지어 같은 달에 몇 월 달에 일어났는지를 다다다다 보는 게 많이 있습니다. 동학농민운동도 보시면 심지어 같은 해에, 같은 달에 날짜만 다른 사건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외우는 건 의미가 없죠. 어떤 사건을 거쳐가지고 결과로 가는 사건으로 이동을 하느냐, 그런 거를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제집에 우리 교재의 이론서를 보면 연도가 막 그렇게 디테일하게 안 쓰여 있는 거가 보이셨을 거예요. 실제로 근대 파트에선 연도를 외우는 것보다 어떤 사건이 어떤 사건의 앞에 왔고 그래서 어떤 결과로 이루어졌는지 사건 자체에 대한 내용이 훨씬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너무 촘촘한 사건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이 시기적인 특징을 잘 한번 살피셔가지고 헷갈리지 않게 여러 가지 문제들로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여기에서 문제풀이 마치고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로 또 다뤄보겠습니다.